요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안정적인 길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먼저 찾고 싶어하고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을 길을 먼저 선택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부모들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살아보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도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고 미래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길을 찾으려고 할 때 부모는 쉽게 그 선택을 막지 못합니다. 그 길이 아이에게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은 부딪혀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돌아가는 길을 가더라도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안전한 길만 따라가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보며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계획했던 길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준비된 길을 따라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면서 조금씩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 계절이 되면 어떤 시 한 구절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이맘때는 사람의 마음도 조금 달라집니다. 겨울 동안 조용히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길가의 나무들도 조금씩 새로운 잎을 준비하고 들판의 풀들도 조용히 고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편의 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독일의 작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의 시 봄의 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어느 소년 소녀들이나 알고 있다. 봄이 말하는 것을 살아라, 자라나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짧은 문장은 읽고 나면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봄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라나 보라고, 희망을 품고 사랑하며 자기 삶을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순간에도, 작은 꽃이 바람 속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도 자연은 우리에게 같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살아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라나 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이 시의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조금 낯설고 두려울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봄에는 조금 더 많이 살아보면 좋겠다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조금 더 자기 삶을 넓게 살아보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딪혀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 삶을 배워갈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완벽한 성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정말 바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삶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부모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괜찮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고, 조금 부딪혀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너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결국 너를 성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도 바로 그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살아라, 자라나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삶을 살아가 보라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을 기숙사나 자취방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차에 짐을 싣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로 향하던 길,
차 안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게 됩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서로 웃으며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도착해 기숙사나 작은 자취방 앞에 서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이제부터 아이가 혼자 살아가게 될 공간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짐을 함께 옮겨줍니다. 이불을 펴고 책상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봅니다.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혹시 불편한 것은 없는지 괜히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작은 방 안에는 이제 막 시작되는 한 사람이 새로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낯선 공간이지만 곧 아이의 생활이 채워질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괜히 한 번 더 방을 둘러봅니다. 창문은 잘 닫히는지, 난방은 잘 되는지, 책상 위에는 무엇을 놓아야 할지 사소한 것들까지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문을 나서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조금 이상해집니다. 분명 기쁜 일인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 밥은 잘 챙겨 먹을까? 아플 때는 누가 옆에 있어 줄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가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삶이 조금씩 부모의 손을 떠나 자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 완전히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이를 걱정하고 여전히 아이의 하루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가 대신 선택해줄 수 없는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아이 스스로 길을 찾고 아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정말 아이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차창 밖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대학 캠퍼스를 보며 부모는 조금 복잡한 마음을 조용히 정리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조금 허전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보내는 것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는 일이라고. 이 말 속에는 부모의 걱정과 부모의 응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아이 앞에는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배우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진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들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이지만 결국 한 가지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잘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도 괜찮으니 자기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은 늘 예상했던 길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한 가지를 믿고 싶어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럴 때 떠오르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문장은 참 짧은 문장이지만 읽고 나면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보는 꽃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바람 속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비추는 날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꽃은 바람 속에서 조용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때문에 꽃이 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람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꽃은 결국 피어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어쩌면 부모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아이의 삶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모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흔들리더라도 다시 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길을 잃더라도 다시 길을 찾는 사람, 조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조금 늦어지더라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세상에 보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너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삶을 너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어쩌면 봄이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말도 바로 그 한마디인지도 모릅니다. 살아라, 자라나라, 희망하라,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쩌면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도 바로 그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길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괜찮은 길, 조금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의 문장은 아이들에게만 전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조금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살아라, 자라나라, 희망하라.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흔들리며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자기 삶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자기 방식대로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